안녕하세요. 영상이민수기 49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8회에서는 보사부 현판, 보건복지부 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복지는 그 에덴 동산, 그 교회 가면은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잘 살아라 해가지고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이제 다 갖춰가지고 사람한테 아담과 이브, 여기서는 아담과 해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이브한테 주었다. 거기에서는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근심 걱정도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등등 좋은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복지. 그래서 복자에다가 이제 복지자를 써가지고 복지 이렇게 했는데, 그 뭡니까? 그 의학을 다루면서 의료 제도를 다루면서 침수를 배제하고 복지 국가를 만든다, 복지 사회를 만든다 하는 것이 상당히 그게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 유럽에서 의료 체제를 100% 초현대식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다 갖추고, 교육제도도 그렇게 갖추고, 또 전액을 무료로 정부에서 다 담당하는 이런 무료 시스템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나쁘게 말하면 의료사고, 좋게 말하면은 그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런 게 그냥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병원이나 의사나 환자까지도 앞다퉈서 침수를 해야 된다. 침술은 한국 침술이 원단이다. 한국이 침술의 종주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제를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이 침을 놓는다 그러면은 어디 가나 그냥 환자들이 딱 이렇게 줄을 서고 잘 났든지 못 났든지 하여튼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묻지도 않고 의심을 하지도 않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걸로 단순히 이것을 직업적으로 또 노동하는 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보사부에서 보사부가 언제 친구사들 생각했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간절한 한국의 친구사를 박정희, 그 무식한 군발이, 뱃샥 말른 군발이가 프랑코 형님한테, 스페인 프랑코 전 세계 최고 독재자한테 레슨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딱 복사를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유신 독재를 만들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한국에서는 유튜브를 보는지 안 보는지, 영상 이민수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렇게 금방 오겠습니까? 이제 정부 나리서부터 이런 거 역사 연구가부터 근대사, 현대사 연구가들이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또 박정희의 기념관을 만들자, 그런 사람들, 그런 재단 사람들서부터
사실은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스페인으로 오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야죠. 그래서 박정희가 뭐를 어떻게 뺏겨갔냐, 김종필을 통해서 뺏겨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럽 땅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의 침술, 원단 침술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환자들이 뭐 치료비에 비싸고 고가적인 그 치료비를 떠나서 한국 침술 치료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러고들 있죠. 그리고 병원 치료 100% 무료 치료,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이러한 진료 시스템이 점점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한국 보건복지부, 전 뭐 말이 어색한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침술을 박정희가 죽였지 뭐 우리가 죽였냐, 그러고는 그냥 박정희가 죽여놨으니까 한의사들이 또 졸지에 돌연변이로 또 태어났고, 그 한의사라는 것은 외국에 나오면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국 의사, 서울 의대에서부터 어디 의대까지, 울산 의대라는 것도 있대요. 하여튼 어디 의대까지 다 그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외국에 나오면은 의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의사들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의대 나왔습니까? 그게 한국 의사의 권위를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권위와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무도 없는데 깜둥이하고 원숭이 몇 마리 사는데 가가지고 의료 봉사했다? 글쎄, 그건 한국에 있는 또 선량한 사람들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별거 아닌데. 하여튼 한국의 의사는 외국 나오면은 서울대학 출신서부터 저 지방대학 어디 의대까지 다 의사가 아니다. 그 말씀 제가 영상 이민 수기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보셨어요? 못 보신 분하고 이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의사도 마찬가지. 한의사가 여기 와가지고 병신짓 하는 거, 그 얘기 제가 좀 잠깐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다 드리려면은 영상 이민 수기 딴 걸 못해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사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의료제도, 한방 의료제도 어쩌고 떠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병이 없습니까? 병이야 좀 있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 그 많은 병, 어저께 지난번에 48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병들이 병원에서 잘 못 낫느냐, 불치병이냐. 그런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침술에서는 아주 기똥차게 잘 낫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그런 거, 그런 환자들을 여기서 맞이해가지고 지금 침술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보건복지부인지 뭔 분지 그런 사기치는 부서 얘기 이제 좀 했으니까 이제 좀 머리도 숙일 겸 맨날 고리 타고 나면 썩어 문드러진 그런 보사부, 그런 행정부 사람들, 공무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청와대, 또 그런 재판하는, 재판도 또 개판, 썩은 재판하는 그런 사법부, 국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국회 말 나오면 좋은 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국회는 그냥 한강물 속으로 그냥 다 이렇게 침수시켜서
그 516 광장이라고 하는 그 여의도 광장 거기다가 시민들 배드민턴 공원이나 더 넓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서 볼 때 제가 그래요. 그런 걸 느껴요. 뭐 한국 소식 여기 오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냥 창피해가지고 인사 안 받으려고 제가 인사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요즘 어떠냐고 여기 사람들도 어떠냐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어떠냐, 뭐 애기들은 어떠냐, 손주들은 어떠냐, 뭐 사업은 잘 돼가냐, 너네 나라는 어떠냐.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이 유명합니다. 김정은이는 어떠냐, 핵폭탄은 뭐 잘 돼가냐. 아이고 뭐 국회는 뭐 스페인 국회도 많이 써왔는데 한국 국회는 좀 멀쩡하냐 뭐 등등. 그 사람 뭔 말하겠어요. 아 그냥 이따 또 보자고 그러고 그냥 말죠. 네, 그러고 하루하루 삽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제가 젊었을 때 처음에 이민 와서 의사들 데리고 이제 전국에 쏘다니면서 병원 강연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 침술이라는 걸 의사들이 일단 알아야 된다. 왜냐? 오늘날 의사들이 이 현대의학, 서양의학을 가지고 각 나라 의료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제도상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환자는 일단 의사에게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옆집 사람도 그렇게 알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이걸 딱 봐서 아 이게 침으로 맞아야 될, 침으로 치료를 해야 될 병인지 아니면 빨리 이거 수술실로 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약을 먹여서 하루 이틀 지내볼 것인지 아 이거 판단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 의과대학 나온 의사라는 게 뭐 아는 게 뭐 있어야죠. 제가 여기서 의사들 가르치면서 이제 평생토록 얘기를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기 집에 이렇게 개인 서재가 있어요. 저는 서재가 없고 뭐 벽 하얀 벽밖에 없는데 서재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은 서재가 아주 그럴듯하게 있어요. 한국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뒤에다가 책장 같은 거 많이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책 장사 하다가 유튜브를 하시는지 하여튼 뭐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사들이 자기가 하던 의욕을 그만두고 침술 진료소를 개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 책이 의서가 한 2천여 권 정도 큰 거 작은 거에서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너 여기 의서가 이렇게 한 2,000권 가까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환자를 보는데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가려면 침술 진료소가 굉장히 커야 되겠네. 적어도 의사방은 아주 엄청나게 커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그렇지 않다고. 자기네들이 의사를 이렇게 많이 보고 죽게 공부하고 했는데 의과대학 딱 나와서 환자를 딱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환자가 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열이 어디서 어디로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속에서 열이 바깥으로 나온 건지 아랫배가 약해가지고 위로 열이 받친 건지 아니면은 어디가 허해가지고 열이 바깥으로 손발로 뿜어나는 건지 귀로 나오는 건지 코로 나오는 건지 눈으로 나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 같으다. 환자가 나 이거 열이 나가지고 답답하다고. 그러면 해열제 그 열을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 열이 왜 어디서 나느냐는 거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 클리닉이라 그래가지고 대중요법을 하는 게 이제 클리닉이라 그러죠. 어디 의원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뭐 치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 덴탈 클리닉 이렇게 썼죠. 덴탈 클리닉. 클리닉이라는 건 뭐냐? 대중요법을 하는 데다 이겁니다. 이가 부러졌으면은 이를 붙이고 이가 빠졌으면 끼우고 이가 모자라면 하나 깎아서 넣고 그
증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된다 그거죠. 사람이 열이 난다고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열이 나는지, 몸이 차가워서 감기 걸려서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으면 시원하고 가벼운 마음은 있죠. 그러나 열이 나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자꾸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속병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거 모르고 못 배웠습니까? 아니 뭐 몸뚱이는 따뜻한데 무슨 뭐 추운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느냐. 그런 뭐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해열제 딱 써요. 환자는 아니 뭐 개운하거든요. 해열제 먹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열이 또 납니다. 또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주 감기 걸려요. 자주 감기 걸려요. 저항력이 약해져가지고. 왜냐면 몸을 덮이는 기운이 팍팍 나서 추운 기운을 막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이제 그렇게 해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침술에서는 어깨가 아픈 것과 목이 아픈 것과 얼굴이 아픈 것과 머리, 이마가 아픈 것과 손이 아픈 것과 원인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치료하는 처방이 다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처방으로 한번 써보자. 다 낫느냐? 안 나서요. 안 나서요. 뭐 그렇게 쉽게 다 났으면 뭐 누구나 다 돌팔이 해먹게요? 의사들보다 최소 10배의 봉급을 더 받는 이 돌팔이라는 거를 아무나 다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아무나 할 수 있다? 한의과 대학에서 배우지도 않은 건 그냥 덤탱이로 그저 그 덤으로다가 해먹어라? 그런 썩은 보사부, 썩은 의료제도, 썩은 대학, 이 한의과 대학 누가 제일 만들었습니까? 경희대학 처음 만들었다고요? 경희대학이 처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게. 제 경희대학 잘 안다 그랬죠. 경희대학은 저한테로 말하면은 제 어렸을 때 놀이터밖에 안 돼요. 놀이터. 왜냐면 그게 홍릉으로 넘어가가지고 홍릉산 산림청 그 고개 넘어가가지고 아카시아 숲 넘어가가지고 이제 경희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거기서 놀고 사실 대소변 다 보고 그리고 거기서 놀던 데예요. 그거예요. 저는 경희대학 그러면 그 추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 대모나 하고 그건 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제도에서 이게 의사들이 그렇게 의료제도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들은 불치병과 희귀병과 난치병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무슨 복지는 무슨 복지입니까? 복지 같은 과분한 말 하지 마세요. 복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지의 한자의 원뜻을 그냥 자꾸 물고 늘어주고 따라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이것이 옛날 에덴 동산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 때 복지사회, 복지국가 이런 것의 그 스타일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때 그것이 인간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더라 해서 복지란 말을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거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듣고 그 말이 맞으니까 이제 저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문을 또 이렇게 파자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종원이가 그런 소리 또 이상한 소리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의심을 하셔야죠. 의심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연회를 그렇게 의사들이 우리 젊었을 때 참 객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강연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진료소에서 여기 차 타고 한 5분 정도 신호등 2개만 건너가면은 라파스라는 병원이 있다고 그랬죠. 뭐 라파스 그러면 뭐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무슨 병원인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의 주치 병원이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이 또 딱 오죠. 지금은 거기에 마드리드의 그 레알 마드리드 구장이 이사 갔어요. 변두리로. 이제 시내가 자꾸 이제 커져가니까 자동차도 많고 소음도 많고 오염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외로 이제 편안한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있던 그 땅을 이제 팔았어요. 팔으니까 그 땅에다가 뉴욕에서 뺏겨온 그런 건물, 아주 고층 건물 4개를 딱 지어놨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제일 뻔데 없는 건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물 뭐 이렇게 미국 스타일로 지어봤자 그거 잘 안 돼요.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거 뭐 가서 사진 찍으러 가지도 않아요. 거기 가면 관광객이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지도 없어요, 거기. 좋은 동네, 관광객 많이 가는 동네는 이제 거지도 있죠. 거지 없어요. 병원만 하나 딱 있어요, 거기. 라파스 병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박사 그 논문 발표하러 갔었던데, 그 아우토노마 의과대학에 바로 거기 붙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 거기에서,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섭외가 됐어요. 그 아우토노마 졸업한 하비에르 의사가 섭외를 했어요. 자기 교수님들 뭐 동료 의사들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말이야 요즘 침수를 배우는데 우리는 아주 침수 때문에 아주 환장하고 있다. 이런 의술을 갖다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소개도 못 받고 병원에서 뭐 맨날 근무하고 환자들은 골골하고 그런 그 지옥 같은 병원 생활 했는데 침수를 배우니까 이건 뭐 새로운 하늘이 보이고 새로운 땅이 보인다. 새로운 인생이 보이고 뭐 이렇게 막 약을 팔으니까 그 의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하비에르가 그 아우토노마 대학에서 아주 명문 대학에서 성적 우수하게 나온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 그래서 이제 하비에르를 시켜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방 섭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강연회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하면은 신경외과 과장 의사님,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케라는 의사가, 과장 의사가 신경외과의 그러니까 교수죠. 그분이 그거 한번 하자고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침 몇 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강연회를 쭉 하고 댕기던 때가 돼가지고 이 마드리드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이 강연회 라파스 병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 의대병원 같은 거죠. 서울대학병원. 여기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이제 한 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겸손하게 뭐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하나의 강연회라는 거는 이게 연극이고 잔치고 그런 건데 스페인에서 좀 즐겁게 요란하게 좀 하자.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의사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야 저은이가 이제 스페인 물 먹은 소리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 스페인 의사들이요 굉장히 착합니다.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새님 같아요 다들. 그래서 또 그 힘든 의학 공부 참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좋은 예 이거 뭐 다른 면을 보는 거다 해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였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 우리 이번에 하는데 마드리드에서 첫 번째 강연회를 제일 옛날에 하는 병원에서 하니까 미국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미국식 좋아하지 않거든요. 미국 얘기하면 얘네들한테 인기 없어요. 왜냐? 미국이 스페인 식민지였다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스페인하고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독립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국 얘기 막 해보세요. 그 뭐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새로운 바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집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소란을 떨고 강연회를 하는 거냐? 강연회장에서 뭐 깽가리하고 북을 치냐? 그런 거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말이죠. 젊은 의사들은 특히 아주 가난한 편의 이런 부류에 속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봉급이, 의사 봉급, 간호원 봉급이 비슷합니다. 초봉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봉수 1년, 2년, 3년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면은 또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의사보다 5년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간호원 봉급이 의사 봉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호원들 뭐 아주 목에 다 힘주고 붕댕이 힘주고 댕기죠. 왜냐면 지가 뭐 의사보다 봉급 더 받는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걸 무시하겠어요. 그 의사들이 뭐 하여튼 다섯곳이 이렇게 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침술 공부하는 의사들은 이제 생활들이 조금 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초반에 이제 경락반을 얘기해요. 경혈을 배우는 침술, 기초반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를 쭉 14경맥 12 정경하고 12 정경하고 기경팔맥 그런 게 있어요. 침술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면은 메모했다가 인터넷 한 5분간 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금방 압니다, 이게 뭔지.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답답해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의술, 뭐 나쁘게 말하는 이런 의술, 업신여기는 의술, 이런 거 의사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면은 부끄럽고 또 죄 짓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감정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의사도 아니면서.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나 이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조용히 인터넷 한번 또닥또닥 두드려 보시라 이거예요. 12경락, 기경팔맥 이렇게. 그럼 거기 이제 쭉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기초반에서 공부를 쫙 하면은 이제 제가 의사들한테 개업해라 이제 이랬죠. 그러면 아니 그거 배워가지고 무슨 개업을 하느냐. 의사들은 뭐 의대 7년에다가 전공 과목 5년을 해도 개업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업을 하라고. 야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내가 너희들 선생이라며. 그 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2,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지서재에서 무슨 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의사들 쫙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래서 몇 권의 책을 갖다가 침술 시술소에 갖다 놨냐. 그러니까 답이 다 비슷합니다. 경혈학 책 한 권 하고 그 노트 쓴 거, 수업 때 그 노트 받아 쓴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권고 의사라는 거 돈도 비싸게 주고 의학서적이 비쌉니다. 비싸게 주고 그렇게 많이 샀는데 거기에 그냥 내 나라 하는 그림, 뭐 내 나라 하는 글 다 있는데 그거 아깝지 않냐. 좀 갖다가 좀 폼나게 좀 이렇게 침술센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갖다 장식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그 필요가 없대요. 환자를 고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환자의 몸뚱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기능이 생기가 돌아다니면서 몸을 회복을 시키는지 그걸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자기가 뭐 침수를 하면서 수술을 하거나 어떤 무슨 뭐 검사를 뭐 엑스레이나 뭐 CT 촬영을 하거나 레소난시아를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병원에 가면 다 무료로 얼마든지 해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침술 진료소를 깨끗하게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쫙쫙 칠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병원 침술 강연이기 때문에 뭐가 그러면 소란을 피워서 객기를 부려가지고 한 거냐. 이제 이거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래서 개업을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개업을 해서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단단히 받아라. 왜냐면은 너네들 의학은 치료를 못했고 공짜였어. 공짜. 또 치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 돈 받기도 좀 양심을 꺼리고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만 침술은 맞으면 이게 몸이 달라진다 이거야. 달라지니까 공짜로는 안 되지. 아니 좋은 물건이 뭐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쁜 거 사기치는 물건 뭐 공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부이과라고 진짜 베개는 두 개의 값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싸구려 했다가 비쌌다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술의 가치를 너네가 느끼는 만큼 치료비를 받아라. 단단히 받아라. 그리고 다음번 연구반 기초반을 끝내고 어느 정도 1년 정도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연구반을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연구반에 공부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습을 탄탄히 해야 된다. 실습은 장난이 아니라 실습은 전쟁이다. 연습은 전쟁이니까 치료비를 단단히 받아라. 그리고 한 달에 수입은 최소한 너네들 의사들이 받았던 봉급의 10배 이상 해야 된다. 뭐 그거 갖고 나술 사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말해서 너네가 실습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되도록 수입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연구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첫째, 실습을 안 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고, 둘째, 연구반에 들어와서 공납급을 낼 수가 없다, 너네들이.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이 좋은 기술을 배우는데 뭐 때문에 생돈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환자는 시글시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주머니에 돈 갖고 다니는데 침술 사업이 사업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제가 쭉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경제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이런 개인 진료업이 된대요. 개인 진료업이 이제 그 소비자를 끌 수 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국민이 환자들이 자기 개인 돈을 내고라도 조금 별난 의술, 사치스러운 의술을 자기 건강과 자기의 미, 아름다움을 위해서 돈을 이제 쓴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 스페인은 이건 2만 5천 불 국민소득인데 침술을 공짜로 하면 안 되지. 실습한다고 공짜로 하면 안 되지. 그거 아주 힘들어. 그러면 아주 평생 공짜로 해야 돼. 귀를 그렇게 닦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네들이 볼 때는 좀 미안하고 돈 받기가 미안해. 여기는 의사들이 돈 받는 거에 아주 알레르기가 있어요. 의사가 돈 받으면 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다 주니까. 의사는 오로지 공부하고 환자 뜻받고 집에 가면 마누라 뜻받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단단히 받아라. 치료비는 얼마냐? 너네들이 의사고 이제 전문 침술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전문 의사 가격을 받아라.
최고 가는 전문의사 가격,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산부인과 의사, 개인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비를 받는다. 그렇게 제가 딱 책정을 해줬어요. 이거 받기가 너네들 양심상 좀 부담되면은 선생을 팔아라. 선생을. 이럴 때 선생 팔아라. 우리 선생 하나 아주 더러운, 성질 더럽고 생긴 건 분대에 같이 조폭같이 생긴 선생이 하나 있는데, 이 선생이 치료비를 이렇게 안 받으면은 다음 공부할 때 붙여주지 않는다고. 안 붙여준다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받는 거라고. 내가 실력이 뭐 꼭 그만해서 치료비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선생이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냐, 이거 아주 고약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할 수 없다. 웬만하면 치료비 그냥 내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선생을 팔아라. 뭐가 문제냐? 내가 나쁜 놈 되면 되잖아. 너네들 잘 되라 그거야.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다 10배 이상의, 자기네들이 봉급받던 그 의사 직업보다 10배 이상,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의사가 훌륭한 의사, 일을 잘하는 의사, 아주 프로페셔널한 의사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뭐냐, 일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의사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사는 집 하나는 깨끗하게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궁궐 같은 집이 아니고, 그렇다고 오막살이 집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지만은 좀 깨끗한 그런 집들, 아담한 그런 집들 하나씩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자동차, 깨끗한 자동차 하나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의사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레벨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이상을 어떤 경제적인 성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사를 그만둬라. 가서 뭐 복덕방을 하든지, 장돌뱅이를 하든지, 뭐 도매상을 하든지, 뭐 하여튼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의사는 그 이상이 없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만족을 해라.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환자들을 더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의사에서 거룩한 의사로 가라. 그게 의사의 인생이다. 뭐 딴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또 다음 과정 공부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돈 생기죠. 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생기면 뭘 하라 그랬다고요? 집을 하나 깨꼬름한 거를 장만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차를 하나 깨꼬름한 걸 장만하라 그랬죠. 차가 깨꼬름한 게 어떤 차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유럽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벤츠, BMW 이거예요, 이거. 왜? 각 나라 대사님들 타고 다니는 차가 다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벤츠 차 아니면 BMW. 또 내 나라 하는 이런 회사, 기업체에 내 나라 하는 간부들이 다 타는 게 그거고. 그래요. 또 제 이웃 사람들 타는 차들은 또 대충 그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죠. 얌전하고 좀 점잖고 좀 이렇게 신사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사들은 벤츠를 사라. 그게 벤츠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점잖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묵직하게 생겨가지고 박치기 해도 그냥 껐다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 그걸 여기서 벤츠 라인이라고 그래요. 벤츠 리네아, 벤츠 라인이라고 그래요. 벤츠 라인 한번 사라. 해가지고 환자 보러 가는 출근길에 아주 멋있게 기분 좋게 음악 틀어놓고 에어컨 틀고 멋있게 출근하고, 저녁도 되면 또 감사하게 퇴근하고, 환자를 12시간씩 14시간씩 봤으면은 그 차 타고 혼자 댕기는 출퇴근하는 시간에 잠시라도 좀 안락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친구사를 하는 전문 의사. 이 의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알아야 된다. 왜? 이게 보통 의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통 의사가 아니라고 이 의사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네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너네가 잠시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편안한 차, 또 너네가 잘못해서 잠깐 아차해가지고 다른 차를 푹 받더라도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침술배운 의사가 죽으면 되겠어요? 이 그냥 시대의 보물 같은 의사가? 그래서 너네들이 죽으면 안 되지. 뭐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죽어야 되겠지. 내가 뭐 미안하지만은 나는 솔직히 마음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벤츠를 사라. 너가 빡치기를 해도 딴 사람이 죽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조은이가 이거 벤츠 좋아하는구나 이거. 이제 벤츠.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벤츠 패밀리가 됐어요. 여기 벤츠 가게 가면은 벤츠 패밀리라고 불러요. 아주 뭐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 푹푹 찌는 거죠.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가족 참 그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하여튼 또 가면은 기분은 좋습니다. 가면 뭐 딴 얘기도 아니에요. 그하고 응접실에 와서 커피부터 먹이고 뭐 멀쩡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달력에 나오는 아가씨 같은 아가씨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효과가 있어요. 비싼 거라도 뭐 지들이 그렇게 서비스 하니까 또 필요하겠지. 또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좋으니 뭐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의사들은 이제 벤츠. 또 지가 이제 조금 바람둥이 같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쏘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길에 나가면 왱왱 하고 달리는 거 좋아하고 남의 차 따라 마시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의사들은 이제 BMW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사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있거든요. 이놈이 집을 하나 제대로 장만을 하는지, 차를 다음 강의에 올 때, 모임에 올 때 차를 깨끗한 걸 하나 타고 오는지,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한마디 농담 툭툭 하고, 기분 나쁜 농담하죠. 야, 넌 뭐 시트로겐 같은 걸 타고 다니나? 네? 시트로겐 타고 다니는 의사는 시트로겐 의사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시트로겐이나 뭐 그런 거, 오펠 뭐 이런 거, 뿌저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차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 정비 학원에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오래됐겠죠. 한 4, 5년 다녔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청계천 5가인가 그래요. 거기 차량 정비하고 거기 많이 다녔죠. 기름쟁이들하고 강의장에 침 탁탁 뱉으면서 가래를 막 강의장에 뱉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은 이거 뭐 요놈들을 한번 기름쟁이들을 패가지고 이 군기를 잡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모범을 보여가지고 물걸레 갖다 청소를 한번 할 건지 맨날 그냥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이제 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벤츠 회사에서 어떠한 그 구조적인 자동차 기계 공학적인 면에서 역사적으로 개발한 그런 자동차 공학적인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벤츠 회사라는 데가 이렇게 자동차 공학에 참 기여를 많이 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벤츠라는 거는 사치세를 2,000%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벤츠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타고 다니려고 그러면 2,000원에 해당되는 사치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벤츠차가 뭐 바퀴 4개 달리고 별거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벤츠는 그게 똑같은 벤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을 20배를 더 주고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벤츠 똥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벤츠만 타고 다니면 어디든지 그냥 무사통과 딱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신분증이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신분증이다. 이런 적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의사들한테 나날이 같이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의사는 BMW,
점잖게 이렇게 다니는 의사들은 벤츠 그거다. 뭐 시트로겐 같은 거 타고 오지 말아라. 레놀 이런 거. 아이 그런 거는 누가 빌려줘도 타지 말아라. 왜냐? 박치기 하면 너가 죽는다 이거야 너가. 그러니까 타지 말아라. 그런 건 누가 줘도 타지 말아라. 그런데 의사들이 이제 제가 요 두 가지 문제는 맨날 짚고 넘어가니까 이제 제 말을 좀 듣죠. 또 지들 잘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의사가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닌다? 그건 진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 사람이 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침 놓는 의사다 이거야, 침구사. 그러니까 이건 의사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목요일날 12시에 라파스 병원에서 의사들을 위한 강연회를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30분 전까지 병원 앞에 집합하는 거다. 다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이제. 고속버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 각자 차를 몰고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앞에 정문에 다 시간에 집합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지시를 할 텐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 안에 병원 안에는 구내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한 그 장애물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해가지고 색칠해 놓은 거, 출입 뭐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프로이비도 일 파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이제 붙여놨거든요. 길에다 딱 넣어놨습니다. 그게 있는데 우리는 중앙현관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장애물을 딱 치우고 차를 쭉 우리가 다 몰고 들어간다. 줄 서서. 그러면 그 중앙현관에 그거 계단이 몇 개 있는데 현관이 이제 크죠. 계단에 쭉 이렇게 몇 개 있고 거기에 길이 이렇게 있죠. 거기는 차가 못 다니게 이제 금지해 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중앙 계단 앞에 차를 다 세운다. 따닥따닥 차를 다 붙여서 세우고 거기다가 자동차 키를 다 넣는다. 누구든지 타고 갈 수 있게. 도둑질 해가려면 해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게 사람들한테 뭔가 방해가 되면은 차 움직이라는 거죠. 차 키를 갖다 다 꼽아 놓은 채로 중앙현관 앞에다 차를 쫙 세운다. 그리고는 우리는 올라가서 강연회를 한다. 12시부터. 그러니까 30분 전까지 집합을 하면은 거기가 어딘지 딱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아이고 병원에서 그러면은 그거 뭐 벌금 띄거나 레카차 불러가지고 뭐 치우면 어떡하냐고. 아니 레카차 부르고 경찰 불러라 그거야. 아 그런다고 우리가 뭐 영창 가냐? 그것도 아니잖아. 아 벌금 몇 푼 물면 되고 또 지네들이 그렇게 차가 많은데 뭐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수다 떨겠어? 아 떨으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는 거지. 그 의사들이 이제 하여튼 좋으니까 이게 뭐 공수부대 나왔다는데 공수부대 나온 건조가 나오는 모양이구나. 이게 뭔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뭐 벌금 물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침수를 하고 병원에서 일하던 그 좋은 병원의 그 고정적인 직업, 평생 직업 그걸 다 사표를 내고 우리가 지금 침수를 하고 있다.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한다. 쟤네들 저러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병원에서 걱정들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뭐 자동차 한 대가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강연회니까 연극을 해야 되지 않냐. 연극. 우리가 그렇게 뭐 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걸 뭐 말로 하면은 이건 뭐 데모하는 것 같고 이거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쭉 몰고 들어가서 그 라파스 병원의 역사 일에
벤츠, BMW가 줄줄이 그렇게 통행 금지된 구내를 갖다 들어와가지고 쫙 주차시켜놓고 키 다 꼽아놓고 다 없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획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런 뭐라 그럴까 깜짝 기획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뭐 낚시대회를 가도 그렇고 가면회를 가도 그렇고 괴상한 질문 하나 하고 여상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렇지. 또 사업도 뭐 아무도 안 하는 사업 그런 거 하고 어떤 때는 치료도 그래요. 치료도 아무도 안 하는 그 괴상망측한 치료를 누가 한다. 그럼 저는 이제 문 딱 닫고 주머니에다가 이제 현찰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딱 넣고 용돈 넣고 예,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지 찾아가서 한 일주일 정도 선생님한테 아주 인사 잘하고 사정을 설명드리고 내가 이 여차저차한데 의사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의과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한의사는 더욱 아니고 친구사라도 이거 뭐 돌판의 친구사하고 이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 지식이 모자라는 젊은 선생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제가 성의껏 이렇게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인사를 하죠. 그래, 그런 것도 아주 별나지 않습니까? 그럼 별난 거를 뭐 여기 갔다가 수백 명 환자 해가지고 뭐 소문 내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한 환자가 아주 그런 애먹이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환자를 위해서 제가 모든 거를 손을 놓고 용돈을 갖다가 현찰로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의 그 선한 마음, 제 나름대로는 그 환자를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됐든지 저를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한번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하는 데를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다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비공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가서 거기 참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다 하고 주의사항 뭐 어쩌고저쩌고 또 필요한 기구나 또 재료가 있으면 저한테 다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와서 제가 그 환자를 딱 멋들어지게 깜짝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날까지 65세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하늘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저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건 아니겠어요. 환자가 필요하면 그거 자꾸 해줘야지. 시술을 해줘야지 그게 좋은 거지. 안 해주고 그게 뭘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소위 말해서 자기의 비방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그 감사함을 제가 기리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상업화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가 평생 이러고 살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으로 살죠. 제가 사는데 그 선생님들은 저를 이제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만나면 더 좋은 얘기들을 하시고 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죠. 하여튼 병원 가면에 어떻게 됐느냐. 목요일날 11시 반에 의사들이 병원 정문 앞에서 쫙 이렇게 차들을 가지고 이제 슬슬 모여드는 거예요. 뭐 경찰이 와서 딱지 뜨면 더 좋고 신문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 더 좋고 저는 이제 그 헐리우드 쇼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바람을 한번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 의사들이 저희들을 갖다가 아주 집 나간 자식같이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강연료는 둘째치고 이거 의사들한테 정신교육 한번 시켜야 되겠다. 전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왔어요. 야 들어가자. 저 앞이 정문인데 그 앞에 쫙 세우는 거야. 그래서 쫙 들어가가지고 그 장애물을 다 씌우고 쭉 들어가가지고
중앙계단 앞에 쫙 받쳐서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댕기려면 아주 불편하죠. 계단 올라댕겨야 되는데 차들이 거기 쫙 막고 있으니까 돌아댕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욕들 하죠. 어떤 미친놈들이 말이야 병원에 이런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 계단 앞에. 욕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관리인 어디 갔어 관리인. 관리인 이거 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이 그거 저 앞에다 장애물을 해놨는데 안내 표지를 해놨는데 어떻게 들어왔나?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을 피라 이거요. 경찰 부르고.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치워야지? 그러면 뭐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치우든가 연락을 하셔. 그럼 이제 관리인이 알았습니다. 뭐 전화 때리게 해서 이제 레카차를 부르든가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소란 피니까 환자들 올라내리다 가고 의사들 올라다 내리다 가고 거기 의사만 의료인만 6,000명이 근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중앙계단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강연에 2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놈들이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벤츠 아니면 BMW밖에 없거든요. 쫙 줄 세워가지고. 그 지들끼리 그거 뭐 계단 앞에 그거 어떤 놈들이 그렇게 세워놨나? 그 이상하네. 병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 강연회가 시작됐어요. 그 지들끼리 왕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 강연회 하러 온 친쟁이 의사들이 타고 온 차다 그게 다. 이 친구들이 시간 맞춰서 그냥 시간 되니까 급하게 거기다가 세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손님으로 온 거 아닙니까 병원에 2시간. 근데 뭐 그거 뭐 그 차 못 잡아먹어서 뭐 난리칠 일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매너가 있지. 그러니까 뭐 강연이 끝나면 이제 그 치울 거니까 놔두라고. 그래 지네들이 가 보는 거야. 근데 뭐 이 사람들 뭐 벤츠 아니면 BMW만 타고 다니나? 당연히 그 얘기 나오겠죠. 타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키 거기다 다 꼽아놓고 다른 사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거예요. 누가 거기서 그 차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손도 안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란을 피고 강연회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되니까 복도에서 방송이 나와요. 병원도 층층마다 복도에서. 몇 번 회의실에서 강의실에서 심술 강연회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다 참석해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이 돼서 이제 저희는 강연장으로 갔습니다. 강연장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리부터 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의사들이 와서 자리에 다 앉았는데 무슨 자리 정리를 합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자리 정리를 합시다. 자리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35세 이하 되는 의사들은 다 나가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 관리들에서 의사들이 지금 가운 입고 다 들어왔는데 35세 안 되는 사람은 나가달라고. 자리 정리 빨리 해달라고. 강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아니 35세 의사라니 이건 뭐 의사 강연이 아닙니까? 우리 다 의사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의사니까 의사들 중에서 35세 미만은 나가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다 의사인데 왜 35세 미만으로는 나가라 그러느냐고. 자꾸 젊은 의사 하나가 그렇게 이제 그 똑똑한 의사 같이 나서서 따지기 좋아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다른 두 부류를 앉혀놓고 한 가지의 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5세 밑으로는 나가라.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다 의사인데 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의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다고. 그래서 편두통이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편두통, 이 두통
엊그저께 그 지난 이민수기에서도 제가 두통 말씀드렸죠. 두통은 침술에서는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현두통, 옆머리, 옆골이 펴는 그런 거. 현두통, 그것이 병원 치료로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젊은 의사한테. 제가 말 탁탁 걸고 나오니까 이제 질문을 저한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뭐 쭈삐쭈삐해요. 대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편두통 뭐 그런 거 뭐 낫지. 그게 뭐 안 낫겠냐고. 병원 치료를 꼭 낫는다고. 별것도 아니니까 낫는다. 그 소리죠. 그래가지고, 낫는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두통 같으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내과 진료 소관이겠는데, 내과 소관의 그런 진료 과목이겠는데, 내과 과장님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나라고. 그래요. 정말 과장님, 병원 치료를 해서 편두통이 낫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그거 안 나서요. 이러는 거예요.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의견도 안 낫는다. 그러니까, 낫는다고 대답한 사람. 젊은 의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병원 치료면 다 낫는 줄 아는데, 안 낫는다니까요. 환자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침 맞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가는 병원에 최고가는 과장님께서, 대학 교수님께서, 최고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안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은 다 나가라.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뭐 두렁두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좀 정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의사들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뭐 이런 개 같은 강연회가 있느냐, 뭐 저 중국 놈 말이야, 생긴 거는 벽돌짝 깨진 것 같이 생긴 놈이 말이야, 무슨 지가 뭘 한다고 병원에 와서 지랄하냐, 뭐 욕을 들이들이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스펠만 모르니까 그럴 땐 아주 좋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나가고 14명이 남았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4명 의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편두통은 병원에서 이제 안 낫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강연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일어나셔가지고 그 만리께라고 외과 신경외과 과장의사가 저한테 이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큰 강의실에 우리 뭐 14명 지금 이렇게 과장의사들 대충 남아있는데 회의실로 가자고. 거기서 아늑하게 작은 데 가가지고 조용하게 강연을 하자고. 그래요. 좋다고. 강의장을 옮겨서 이제 그 회의장으로 갔어요. 테이블이 큰 게 이렇게 있고 의자가 쭉 돌아가면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 좋다고 강연회를 했어요. 강연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의사 한 분이 그러니까 조 선생은 프로페서 조 선생은 그 침술이 아주 그렇게 끝내주는 의술이라고 그냥 믿는구만. 아주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의사가 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니까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제 듣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니 좋은이가 침술을 좋다고 안 믿으면 누가 믿겠나? 이러는 거예요. 지가 이렇게 가르치고 스페인까지 날라와서 의사들 붙들고 맨주먹으로 길바닥에서 저렇게 일어서려고 뻗떡 일어서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좋은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침술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폼 엉성하게 잡으시면요 딴 사람들은 이거 아주 그냥 짓밟아요. 그냥
의사들 앞에 가지고 기죽어가지고 뭐 그러면은요, 의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심장이나 뭐든 간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침 공부를 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아, 침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의과대학에서 안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병신짓 하는 거지. 침술이 이렇게 좋고 서양 의사들 말이야, 우리의 아버지 뻘 되는 의사들이 말이야, 침술이라면 껍박 죽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좋은 거다 침술이.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의사들이 해야 된다. 의사들이 안 하고 멍청한 짓 하고 있으니까 저 한의사들이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침 난다고 저렇게 설치고 보험료 뜯어먹고 지네들이 저러고, 예? 장무레비가처럼 도둑질 해가지고 차고 앉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의사들하고 이렇게 강연회가 끝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인사말이나 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법의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분이 스페인에서는 법의학에는 최고의 권위자래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건이 터지면은 이분이 이제 딱 그 해부를 한답니다. 예. 시체를 검진하는 거죠. 부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이 뭐다? 딱 하면은 이제 글로 이제 재판이 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요. 자기 방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쫄래쫄래 따라서 그 방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또 딱 뭐 저 대접하느라고 쭉 또 따라오고. 가서 방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방이죠. 거기에 이제 침술 책이 4권이 있어요. 4권 이렇게 꼽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4권의 침술책을 자기 방에 가지고 틈만 나면 이걸 본대요. 그런데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글씨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다. 이 글씨만 안다고, 이 글씨만 주워 삼킨다고 이 기를 말하는 이 의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냐, 자기는 이 법의학을 이제 전공해가지고 병원에서 하루에 시체 2구씩 부검을 한대요. 그게 자기의 일이래요, 매일매일. 그래서 인체, 사람의 몸뚱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기는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몸뚱이에 들어있는 게 대충 돼지하고 아주 비슷하대요. 돼지 90kg 나가는 성돈이라고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성돈 90kg 면은 이제 이걸 도살장에 보내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잡아서 정육점에서 팔죠. 그러니까 성돈 90kg 나가는 돼지하고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학에서는 돼지하고 사람하고 체질이 가장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된 부검 생활을 갖다 평생 하고 있는데 내가 침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 송장 만지는 직업을. 그런데 자기는 인체가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인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검 의사로서 평생을 하고 있다고. 정원이 니같이 침수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나도 당장 이거 그만두고 침술 진료소 차리겠다. 그래서 내 시간표대로 딱 일하고 환자들한테 병 딱딱 고쳐주고 기능을 회복해서 해주고 돈 딱딱 받고 나도 벤츠, BMW 타고 얼마나 좋으냐. 환자 고쳐주고 나 잘 살고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를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의사 선생님, 과장 선생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침수를 배울 수가 없다. 왜냐? 나는 의학 공부를 할 때 부자 되려고 잘 살려고 벤츠 타려고 한 거 아니다. 그냥 의욕으로 의사로서 남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공부한 것 뿐이다. 열심히 여태까지 일했고. 그것이 환자들한테는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의술이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평생을 바쳐서 의술을 했다. 의학 공부를 했고. 그 나의 순수한 마음과 환자를 생각하는 순수한 의사의 그 고귀한 정신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침수를 안 배우고 내가 하는 의술을 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아주 결심이 진짜 대단한 과장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주빈이니까 머리를 이렇게 족통머리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의사들은요 제 머리를 많이 봅니다. 이 동양 사람 머리가 빳빳해가지고 이게 아주 꽂쩍 이렇게 직립 머리를 이렇게 꽂고 색깔도 까맣고 아주 뭐 고급스러운 머리래요. 근데 저는 이걸 디지털이라 그래요. 디지털이라 좀 풀 안 바르면 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30분 동안 시간을 뺏기고 삽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저의 애물단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걸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나쁘다 생각한 것이 스페인에서는 어쩌다고요? 땅이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반대다. 그랬죠? 제 이 디지털 머리카락도 여기서는 좋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침술이 요거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일침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죽여야 되는 의술이다 그 뜻이다.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이 무식한 이 군바리가 이거 싹 죽였다지 않습니까? 죽여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 군바리 무식한 군바리를 갖다가 또 살살 고살먹어가지고 그 경희대학교 조용식 총장님이 가서 사바 해가지고 한약검사도 죽었고 심사, 구사 뭐 전부 다 죽여놓은 거를 우리가 이거를 다 챙겨서 대학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겠습니다. 각하 필요하신 거 뭐 우리가 뭐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뭐 했겠죠. 박정희가 뭐 맨입에 했겠습니까 그거? 그래가지고는 약, 한약, 침, 뜸, 뭐 어쩌고 전부 다 지네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대학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1호로 만들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이 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병신짓 하는데 뒤따라가가지고 그거 다 나라에서 멀쩡한 젊은 애들은 오늘날 옛날에는 그 예비고사도 안 붙은 사람들 뭡니까? 예? 미달과 지명생들 없어가지고 미달되는 과 있잖아요. 그런 과 있어요. 한의과 되는 게.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게 밥벌이라도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의과 대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나와서 지금 뭐합니까? 다 병신짓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데는 뭐 밥이라도 먹는 데지만은 그 썩은 제도 안에서 김포공항 요즘 말로는 인천공항만 뜨면은 그거 여기 나와가지고 다 거지예요. 거지. 한의사가 여기서 뭐 할 건데요? 한의사 어디 외국 가서 일 제대로 한다는 사람 봤어요? 아프리카 말고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게 그게 뭐 솔직히 의사입니까? 뭐 간호원입니까? 그 원숭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그런 데 가서 뭐 한다고 혹시 하늘나라 가서 상은 받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거 폼잡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어요. 그런 의사들 만들어서 지금 방방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간연회 때 그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을 다 쫓겨내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입이 다 붉어져가지고 뭐 틈만 나면 그 얘기 하겠죠. 야 그때 좋은 이가 와가지고 정말 내가 의과대학 다니고 전문의사 과정하는 데서 평생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개 같은 꼴을 내가 봤다. 그때 나온 장본인이 조원이라는 이 깡패
양아치 같이 생긴 놈이다. 그 미친놈 말이야. 돌팔이라 말이야. 무슨 뭐 라파스 병원까지 와가지고 그런 무례한 짓을 하고 말이야. 어쩌고 뭐 욕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 누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추태를 부리게 됐느냐? 누가 그거 준비했느냐?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병원의 높은 의사들한테 말이 들어가잖아요. 하루는 전화가 이제 라파스 병원에서 왔습니다. 그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내가 아르파 의사입니다. 아르파 의사인데 이 라파스 병원의 부병원장이래요, 자기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라고. 지난번에 강연회를 와가지고 의사들 강연회를 왔는데 강연회를 끝내고 간 다음에 라파스 병원이 막 시끄럽다 이거예요. 시끌시끌하니까 내가 부병원장을 하면서 병원 내의 모든 일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하면서 내 입장이 참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한 번 강연회를 더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저희는 그거를 뭐 행사로 그냥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또 날 잡아서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강연회 때는 아무 의사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럼 요번에는 뭐 의사 뭐 간호원도 좋고 하여튼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강연회를 갔습니다. 2차 강연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 딸 두 놈이 요만했어요. 뛰어다니는 나이. 그만한 이제 나이가 됐어요. 여기 이미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강연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두 딸을 갖다가 풀어놨어요. 너네들 여기서 조용히들 있어라. 멀리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기 둘이 이제 거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강연장을. 소란스럽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회를 하는데 강연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강연회가 이제 이렇게 끝나서 너무 이번에 아주 좋았다고 여러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원을 이뤄줘서 참 너무 좋다고 또 뵀으면 좋겠다고 아주 뭐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했던 그런 인사를 다 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들 바쁘신데 가서 일들 보시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강연대 그 앞에 있으니까 문이 이쪽에 있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야 이제 제가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다들 먼저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의사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나가시라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갑시다. 가시면 이제 나도 또 나갈 거니까. 그랬어요. 의사들이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절대로 먼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참 잊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젊은 의사들을 내쫓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 강연회를 다니면서 우리 젊었을 때 남들의 그 시선을 제가 의식을 해서 그 정말 추접스럽게 자동차 나부레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들한테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참 유치한 그런 기획을 했던 것을 지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 마음이 저 공부하는 젊은 의사들, 어려운 의사들을 제가 사기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젊으니까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 라파스 병원의 병원 침술 강연회. 제가 제목을 벤츠와 BMW가 범벅된 개판침 병원 침술 강연회다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